오늘 사연은 AI 목소리를 통해 들려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가끔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에 금부치가 없어졌다고 청소를 도와준 예비 며느리를 의심하는 인간들도 있네요. 금부치가 나왔다고 의심해서 해방됐다며 안심시키는 건 뭘까요?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워낙에 깔끔한 성격을 가진 엄마 밑에서 자라서인지 정리와 청소는 기본으로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다고 결벽증까지는 아니고요. 남들이 봤을 때 깔끔하게 정리정돈 잘하고 산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요. 정리가 조금 힘들긴 하지만 정리를 마치고 정돈된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하고 좋을 수가 없거든요. 정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 집에 가서 집 정리해준 적도 많아요. 친구들은 이런 저를 보고 타고났다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저는 최근에 결혼을 약속한 남친과 상견례 날짜까지 잡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헤어진 거 후회 절대 없고요.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겪은 일 때문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과 헤어지는 게 맞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남친은 훤칠한 키에 피부도 좋은 편이고 옷도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잘 입고 다녀요. 저도 나름 옷을 잘 입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친이 저보다 훨씬 더 코디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제가 옷을 살 때 항상 남친을 데리고 가서 도움을 받았어요. 남자친구와 저는 올해로 30살이고 사귄 지는 5년이 거의 다 되었는데 간간이 작은 다툼은 있었지만 크게 싸운 적도 없이 잘 지내온 편이었습니다. 둘 다 먹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맛집 찾아 여행도 다니고 제가 어디가 가고 싶다고 하면 싫은 소리 한마디 없이 데리고 가주었어요. 남친은 회사가 집 근처라 본가에서 쭉 출퇴근을 하다가 1년 전부터 독립을 한 뒤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남친 본가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오피스텔도 남친이 독립한 지 3개월 만에 처음 가보았습니다. 처음 남친 오피스텔에 갔던 날 저는 기겁을 했어요.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하고 다니는 남친이라 집안에 먼지 한 톨 없이 살 것 같았는데 전혀 아니었거든요. 집 안에 들어서는 순간 뭔지 모를 묘한 냄새에 세탁기 앞에는 빨래더미가 쌓여있고 거실 바닥은 닦지도 않았는지 걸을 때마다 발바닥에 뭔가가 붙어 다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남은 과자 봉지와 음료수 병, 컵라면도 국물이 담긴 채로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꼴을 못 보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는 세탁기에 넣고 쓰레기도 치운 다음 청소기까지 돌렸어요. 부엌으로 가보니 인덕션 위에는 흘러 넘친 음식물이 굳어 너무 지저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쓸고 닦고 치우고 나니 그제야 사람 사는 집 같더라고요. 저는 남친에게 평소에 청소도 안 하고 사느냐고 뭐라 했더니 그래도 가끔씩 청소를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더럽다고 생각 안 했다고 오히려 저보고 너무 깔끔 떠는 거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정말로 내가 너무 깔끔을 떠는 건가 싶기도 해서 별말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첫 방문 이후 가끔씩 갈 때마다 청소와 빨래를 도와주고 매직 스펀지를 가져가서 욕실 세면대도 닦아주고 했더니 남친도 깨끗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언젠가부터는 제가 간다고 하면 제 잔소리가 싫었는지 아님 본인도 깨끗한 게 좋아졌는지 조금씩 치워놓기도 했고요. 워낙에 성격이 좋고 생활력도 있는 사람이니 청소쯤이야 내가 하고 살면 되겠다고 마음을 먹으니 크게 싸울 일도 없었어요. 남친은 저랑 살면 평생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 빨리 결혼해서 함께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희 집에서도 남친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사귄 지 오래된 것도 알고 있고 무엇보다 남친의 안정된 직장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의 말씀도 있고 남친과 저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기에 저희 집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남친 집은 같은 서울이라 언제든 갈 수 있거든요. 주말에 남친과 집에 갔더니 엄마는 예비 사위가 온다고 있는 솜씨 없는 솜씨 발휘해서 음식을 잔뜩 만들어 놓으셨고 아빠는 남친 준다고 아끼던 양주까지 꺼내 놓으셨어요. 남동생도 예비 외형 온다고 내려와서 온 가족이 오랜만에 다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아빠는 인물부터 성격까지 털털하고 좋다면서 남친을 너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리고 남친 집에서 허락하면 서둘러 상견례를 하자고까지 하셨고요. 그 다음 주말에 남친이 본가에 연락을 해서 가기로 했고 인사 선물로 뭘 준비해서 갈까 고민하다가 꽃다발과 케이크를 샀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입구에 빈 화분이며 우산들이며 버려야 할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고 벗어놓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신발 벗어놓을 공간도 없어서 겨우 빈자리를 찾아 신발을 벗어놓고 들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면서 남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는데
어머님은 남친을 보고 끌어안으며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한 달에 2번 정도는 집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면 몇 년 만에 상봉한 줄 알겠더라고요. 아마 늦둥이의 막내 아들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남친은 누나 셋의 늦둥이라 부모님이 연세가 조금 많았어요. 인사를 마치고 손을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도 그렇고 화장실이 너무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서 얼른 손만 씻고 나왔습니다. 거실 소파에도 입던 옷인지 세탁을 한 옷들인지 구분도 안 되게 여기저기 어수선하게 올려져 있고 집안이 전체적으로 정돈된 곳이 한 군데도 없어 보였어요. 남친이 청소와 정리를 안 하고 산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어릴 때부터 정리가 안 된 집에서 살아왔으니 본인 집이 더럽다는 인식을 못하고 살아온 거겠죠. 저도 손님이라면 손님인데 기본적인 청소는 하고 맞이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솔직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시는 어머님을 도우려고 부엌으로 갔는데 부엌 안이 물건들로 꽉 차 있고 군데군데 검정 비닐봉지들은 왜 그리 많이 걸려 있던지요. 도대체 저 속에는 뭘 담아 놓으셨을지 궁금하기까지 했어요. 저녁상을 차리려고 식탁 위를 정리하고 있는데 같은 아파트 옆동에 살고 있는 남친의 큰 누나가 건너왔더라고요. 동생 여친이 궁금해서 왔다고 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누나가 가까이에 살고 있으면 가끔씩 건너와서 부모님 댁 청소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통 딸들은 부모님 댁이 지저분하면 청소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누나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반찬이 차려지고 밥 먹을 준비를 하자는 어머님 말씀에 누나는 저더러 시댁 살림에 익숙해지려면 이것저것 해봐야 한다면서 밥을 푸라고 하더라고요. 수저라도 놓아주면 좋겠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소파에서 TV를 보고 계신 아버님 옆에 앉더라고요. 밥그릇을 꺼내려고 싱크대 상부장을 열었더니 내부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아주 오래된 그릇들도 많고 밥그릇과 국그릇, 반찬 그릇까지 뒤섞여 있어서 겨우 밥 담을 그릇들을 찾아서 하나씩 꺼냈습니다. 사실 밥그릇도 깨끗하지 않아서 찝찝한 기분에 어머님 몰래 물에 살짝 헹구기도 했어요. 밥풀이 말라붙어 떨어지지 않는 밥그릇도 있고 이가 나간 그릇도 있어서 난감하기도 했지만 모른 척하고 밥을 퍼서 담았습니다. 괜히 말씀드렸다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조금 꺼림직한 마음이었지만 저를 위해 준비한 음식이다 생각하고 맛있게 먹으려고 노력했죠.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만 남친에게만 음식을 집어놔주더라고요. 나이가 30이 된 아들이 아직도 애기로 보이는지 생선뼈까지 발라서 주는 거예요. 저보다는 아들을 먹이려고 한 음식 같아서 조금은 섭섭한 마음으로 식사를 마치고 감사히 잘 먹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께 저녁도 맛있게 먹었으니 설거지는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릇들을 다 씻고 싱크대 주변도 수세미로 싹싹 밀어서 깔끔하게 청소를 하고 상판 위에 있는 양념병들과 물건들도 나름 정리했어요. 설거지를 끝내고 나니 아까 열어보았던 싱크대 상부장이 생각나서 어머님께 정리를 조금 해드려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오지랖도 태평양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성격상 그 집을 그대로 나오는 건 더 힘들었거든요. 옆에서 남친이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 얘 정리의 신이야 깔끔하게 정리 정말 잘해라고 거들더라고요. 어머님은 크게 손댈 게 없을 텐데 하시더니 하고 싶으면 그러라고 하셨어요. 남친을 불러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그릇들을 내리게 한 다음 행주로 바닥을 닦고 종류별로 구분해서 다시 넣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래된 그릇이나 이가 빠진 그릇들은 꺼낸 다음 한쪽으로 모아두었어요. 어머님 살림이라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 제 눈에는 버려야 할 물건들이 어머님에게는 소중한 물건일 수도 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가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약돌을 선물로 준 적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소중한 선물이라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는데 어느 날 찾아보니 없는 거예요. 엄마에게 조약돌을 봤냐고 여쭤봤더니 서랍에 웬 돌멩이가 들어있길래 버렸다는 겁니다. 전 그날 너무 속상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친구는 사실 아빠 직장 때문에 전학을 갔거든요. 그 친구를 기억할 수 있는 유일한 물건이었는데 그 일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이틀간 엄마하고 말도 안 했었어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주 하찮고 사소한 물건이라도 내 것이 아니면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요. 그 뒤로 내 물건이 아니면 종이 쪼가리 하나도 내 마음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남친이 어머님과 누나를 불러서 제가 정리한 싱크대 상부장 안을 보여주더라고요. 시누이가 저더러 정리 전문가 같다고 하면서 자기 집도 다음에 와서 해달래요. 정리할 거 없다고 하셨던 어머님도 내가 오면 집에 윤이 난다고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자주 오라고 하셨고요. 남친이 부모님께 저희 집에 인사도 드렸고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다고 했더니 아버님이 저희더러 날짜와 장소를 알아보라고 하셨어요. 남친과 저는 여러 군데 알아본 다음 양가 어른들의 첫 만남이므로 조용하고
편안한 한정식집이 좋을 것 같아서 괜찮은 곳에 예약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상견례 날을 알려드렸더니 그날에 맞춰서 올라오시겠다고 하셨어요. 주중에 남친에게 전화가 왔는데 지난번 제가 부엌 정리한 후에 깨끗해졌다고 어머님이 너무 좋아하신다면서 주말에 한 번 더 정리 좀 해주러 가지 않겠냐고 묻더라고요. 안 그래도 하부장도 정리해드리고 싶었던지라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주말에 약속대로 남친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하부장 속에 들어있는 물건들을 꺼내어 보니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서랍에는 오래된 수저들과 녹슨 조리도구들도 있고 어딘가에서 받아온 건지 오래된 일회용 행주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손잡이 없는 오래된 냄비들과 바닥이 벗겨진 프라이팬 등등 곳곳에 들어가 있던 검정 비닐봉지 속에는 어머님도 모르시는 나물 종류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너무 오래되어서 곰팡이가 핀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을 정리하고 마무리한 다음 오는 길에 남친이 고생했다면서 오랜만에 스테이크를 사주길래 맛있게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사흘쯤 지나고 남친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싱크대 하부장 정리할 때 금반지 여러 개와 팔찌가 들어있는 까만 비닐봉지를 본 적이 있냐고요. 어머님이 순금 반지와 순금 팔찌를 옷장에 넣어두면 도둑 들었을 때 모두 잃어버린다고 비닐봉지에 싸서 부어 싱크대 하부장 안쪽에 넣어두셨다고 하더래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본 적이 없다고 말했는데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혹시 내가 정리하면서 자세히 확인 못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게 있는지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 아무리 생각해도 순금은 무게가 있어서 모를 수가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녁에 퇴근하고 남친과 함께 부모님 댁으로 갔어요. 어머님과 누나가 저를 보더니 인사도 받지 않으시고 아주 날카롭고 낮은 목소리로 대뜸 하부장 정리할 때 어디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자세히 말해보래요. 꼭 범인으로 몰려 취조를 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쳐다보는 눈들 때문인지 괜히 긴장이 돼서 말도 더듬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하부장의 어떤 것들이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듣고 있던 누나가 저를 보고 근데 왜 그렇게 말을 더듬어? 뭐 찔리는 데가 있어? 하는 거예요. 순간 당황한 저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남친이 누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설마 얘를 도둑 취급하는 거야?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니 그럼 그게 손이 달렸냐? 발이 달렸냐? 분명히 여기다 뒀는데 어딜 갔느냐고? 얘가 하부장 건드리기 전에는 분명히 있었는데 정말 본 적 없어? 하시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속은 새카맣게 타 들어가는데 또다시 어머님이 그게 다 합쳐서 몇 돈인데 내가 IMF 때도 안 팔고 모아둔 거란 말이야 라고 하셨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정말 본 적이 없거든요. 혹시 마지막에 물건들 모아둔 박스에도 없었냐고 물었더니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속을 뒤집어 보일 수도 없고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나 싶어서 막막했어요. 시끄러운 소리에 방에서 나오신 아버님이 혹시 다른 곳에 둔 거 아니냐고 물으셨어요. 어머님은 분명히 싱크대 하부장에 두었다고 큰 소리를 치셨어요. 아버님은 혹시 애먼 사람 잡는 걸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니 남친에게 저를 집에 데려다 주라고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정리해주고 졸지에 도둑 취급받고 있는 제가 너무 비참해서 어딘가로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나오는데 뒤에서 누나가 저를 향해 소리치더라고요. 정말 찾아도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해야지 뭐. 잘못한 것도 없는 저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큰 소리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누나가 저보고 당돌하다고 하더니 도벽 있는 여자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인데 하는 겁니다. 참다 못한 저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져갔다는 증거 있어요? 증거 있으면 가져와서 그딴 말 짓거려요 라고 했더니 누나가 현관으로 달려 나오더라고요. 그때 남친이 막아서면서 누나 미쳤어? 그만 안 해? 라며 저를 끌다시피 데리고 나왔습니다. 심장도 떨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남친 차를 타고 겨우 집으로 왔습니다. 남친은 제가 걱정되었는지 집 안까지 데려다주고 바로 갔는데 혼자 있자니 누구에게 말도 못하겠고 얼마나 서러운지 펑펑 울었어요. 괜한 오지랖을 떨었다가 도둑으로 몰리게 생겼으니 억울함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월차를 내고 회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남친이 초밥을 사서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아직도 못 찾았냐고 물어보니 못 찾았고 어머님도 누워 계신데요. 초밥만 전해주고 엄마한테도 가봐야 할 것 같다.
있길래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 남친이 나가면서 저에게 한마디를 던지더라고요. 나한테만 솔직히 말해봐. 정말 우리 엄마 금 못 본 거 맞지? 라고요. 순간 돌아버린 저는 초밥을 남친 얼굴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야, 이 미친 새끼야. 너까지 나를 도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되먹지 못한 너희 엄마랑 누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해? 그래, 누나 말처럼 당장 가서 나를 도둑이라고 경찰에 신고해. 내 발로 떳떳하게 가서 조사받을 테니까 라며 악을 썼어요. 남친은 당황한 듯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그냥 물어보는 거야. 미안해 라고 하더니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저녁쯤에 전화가 계속 오길래 받지 않았더니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화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누웠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여전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계속 신경을 써서 그런지 하루 종일 두통에 시달렸어요.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건 아닌지 살짝 긴장도 되었거든요.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두근거릴 것 같아서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앉아 있는데 남친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현관문을 계속 두드리길래 옆집 눈치가 보여 열었더니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더라고요.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글쎄 잃어버린 팔찌와 반지를 찾았다는 겁니다. 어머님이 비닐에 싸서 쌀독에 넣어놓고 착각을 하셨다네요. 평소에 쌀독에서 퍼온 쌀을 잡고기랑 섞어서 커다란 밀폐용기에 담아놓고 밥을 해두셨는데 밀폐용기에 쌀이 떨어지면서 쌀독에 쌀을 풀어갔다가 발견했대요. 긴장이 풀린 탓인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는데 정신을 잡고 남친에게 말했어요. 이제 금 찾았으니 더 이상 너랑 볼 일은 끝난 거네. 앞으로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이젠 정말 그만 보자라고 했더니 남친이 무슨 말이냐면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아놓고 그러면 안 된대요. 멀쩡한 사람 도둑 취급하는 건 되고 꼴 보기 싫은 사람들 안 보겠다는데 그건 왜 안 돼? 라고 따졌더니 무조건 잘못했대요. 엄마도 누나도 미안해하고 있다면서요. 나는 이미 너한테서 마음이 떠났고 너희 집구석처럼 예의 없고 위생관념 없는 집에 시집가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으니까 앞으로 전화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해버렸어요. 남친이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빌길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렸어요. 남친 놈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일어나서 저를 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강이를 3개 걷어 찼더니 고꾸라지더라고요. 당장 나가. 너희 집구석 사람들 모두 꼴 보기 싫으니까 꺼지라고. 빨리 안 나가? 112 신고해볼까? 했더니 다리를 붙잡고 일어나더라고요. 남친 놈의 뒤통수에 대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이번엔 내가 너희 엄마와 누나를 경찰에 무고 죄로 신고할 줄 알아. 그러니까 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 알겠어? 하고 내쫓아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아는지 연락도 없네요. 좋은 마음으로 정리해줬다가 의심까지 받게 되니 기분은 더럽지만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집 식구들 인성을 알게 됐으니까요. 마음을 추스른 다음 며칠 있다가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남친과 헤어졌다고 했더니 노발대발하시면서 그냥 두면 안 되겠다고 올라오시겠대요. 저는 이제 헤어졌고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거라고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이 일로 시댁 식구들 속을 들여다봤으니 어찌 생각하면 그 집으로 시집가지 말라고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정말 그 집 구석 발도 들여놓기 싫고 다시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금이 없어졌으면 사람을 의심부터 할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찾아보는 게 우선 아닐까요? 쓰니님이 만만했나 봅니다. 예비신랑네 집은 모자란 사람들의 집합소 같네요. 그 사실을 결혼하고 알았으면 어쩔 뻔했어요?